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지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matplotli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여전히 임포트를 해야 되겠어요. import matplot lib 그러니까 이 matplotlib 자체가 되게 큰 패키지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pyplot이라고 하는 애만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s plt. 그래서 얘의 이름은 PLT. 이게 남들이 다 PLT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PL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예요. numpy를 NP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pandars를 부른다면 PD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matplotlib.py+을 가지고 PLT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를 가져왔는데 나는 일단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으니까 KR이라고 놓고 얘를 나의 뭐 템프 데이터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템프가 각각의 로우하고 칼럼 뭐 이런 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템프의 cases 그러면은 이게 확진자 숫자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템프의 DEATH 얘는 이게 사망자 숫자고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각각을 X, Y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은 plt. plot 괄호 열고 그 다음에는 X축에 내가 쓸 숫자가 뭐다 Y축에 쓸 숫자가 뭐다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X축에다가 temp. 템프닷이 아니라 여기다가 템프 뭐였지 cases 그 다음에 컴마 템프 DEATH 하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쳐도 사실은 그림을 그려줘요. 물론 그림이 되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림은 그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말이 약간 나오는데 아까 비디오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에다가 plt. show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만 요 앞부분은 그림을 그려주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보여달라고 해라. 그래야만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X축으로 케이스 확진자 숫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X축의 숫자를 보면 0명부터 뭐 800명 그리고 800명 이상 그랬던 적이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800명 이상씩 막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나? 뭐, 예,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몇 명이, 사망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선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폴트 플랫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엑셀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우리한테 의미 있는 플랫은 뭐냐면은, SCATTER, 스캐러 플롯으로 그림을 그리면,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얘가 이렇게, 예, 지금 패턴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그렸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우리나라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데이터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원래 사용한 데이터가 DF였는데, DF의 GEOID의 unique를 살펴보면, 이게 그러니까 몇 개의 나라가 있는가 개수를 모셔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얘의 length를 le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러면 이 어레이의 개수를 얘가 계산을 해줘요. 보면 203개. 그러니까 지금 203개의 국가 또는 뭐 어떤 무슨 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이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매일같이 킵 트랙하에서 이 데이터 사이즈 전체를 보면은 8,000개 정도의 로우가 있는데 아무튼 203개의 국가, 그러니까 쉽게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203개의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다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한 대로 했다가는 자, 일단 KR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US 한 번 넣고 해서 이걸 203번을 막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물론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야 편하겠지만 뭔가가 좀 아니죠. 잠깐 여기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부터 받고. 리스트냐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냐의 차이가 아니라 두 개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요. 근데 하나로만 하면은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시리즈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아니고 시리즈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한 컬럼만을 의미할 때는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컬럼은 다 시리즈고 근데 시리즈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작은 데이터 프레임은 하나의 시리즈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로서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 플랫도 다 한 거고 팬다도 했고 필터링도 했고 마지막 케이스로 루프. 그래서 루프에서 하나만 그렇죠. 일단은 포루프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포루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반복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한 다음에 내가 어떤 variable name을 say x in 일단은 그냥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사실 컴마는 어떻게 떼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루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포루프가 포로 시작하는 건 당연한데 반드시 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이래야만 여기가 포루프가 포루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얘만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한 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엔터키를 쳐보면 이상하게도 커서가 곧바로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몇 칸 띄어져서 가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띄어가도록 지금 이 콜앱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4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왔는데 꼭 4칸은 아니어도 되는데 반드시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포룹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보면 print x만 하면 너무 바보 같으니까 자, x 더하기 10 엔터. 그러면 여전히 커서가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이게 커서가 여기에 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는 x 곱하기 2.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이상하게 하는 거는 이 띄어쓰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for 루프 밖에 있는 애를 쓰고 싶다 하면은 보통 한 줄을 띄고 한 줄 안 띄어도 되는데 한 줄 띄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print say wow. 그리고는 얘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Shift Enter를 누르면 여기 뭔가 숫자들이 쭉 적혀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순서 있게 적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for루프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리스트나 또는 여기에 스트링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이터러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셀 수 있는 그런 애가 오면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걔는 하나하나씩 해서 그 마지막에까지 다 하나하나씩을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x는 누가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0을 했으니까 11이 찍히는 거고 1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가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항상 어디까지만 실행하냐면은 이 빈칸이 있는 데까지가 이 for 루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부분이 for 루프가 돌아갈 때 여기까지 하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x는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2하고 10을 더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x가 3이 되고 거기다가 10을 더했으니까 13, 거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6. 하고는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할 게 없으니까 이 for loop 자체를 벗어나서 여기에 와서 print wow를 여기다가 찍은 거예요. 이게 for loop가 돌아가는 방식이라. 그럼 여기를 꼭 x라고 해야 되냐? 사실 여기는 x가 아니라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다만 얘가 변화하는 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 x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죠. 얘를 시키면 뭐가 나오나. 지금 이 xxx가 변했는데 이 x는 아까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값을. 그래서 여기 보면 13, 6, 13, 6, 13, 6 하면서 아까의 x값 마지막이 3이었기 때문에 x를 여전히 3이라고 기억하면서 얘를 실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려면은 지금 x를 내가 여기다 5개를 눌렀으니까 x를 똑같이 5개, 여기도 x를 5개. 그리고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얘를 예쁘게, 그러니까 예쁘게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사실 여기도 더 띄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띄어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사실 띄워도 되는데 띄면 이상하죠. 그러면 이 for loop 안에 여기는 이거는 아마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얘를 맞춰야 돼요. 요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for loop 안에 또 for loop가 있을 수도 있다. 자, for loop는 항상 얘로 끝나야 되고 아니 반드시 콜론으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rint i 이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마지막에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서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면은 에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1, 12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얘 실행시키고 나서는 이 for loop가 그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 loop는 다시 두 번을 돌게 돼 있으니까 3, 4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2가 돼서 12, 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 4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됐으니까 13, 6 그래서 13, 6 하고 그 다음에 또 3, 4 그리고 마지막에 와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for loop가 성립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규칙은 그러니까 규칙이라기보다는 recommendation은 스페이스를 4개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recommendation은 여기에서 탭 키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판에 보면 탭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데 탭을 누르면 한 번에 4칸씩 움직여요. 근데 탭 키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탭 키나 스페이스 4개나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컴퓨터 안에서 보면 탭 키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페이스를 4번 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옛날 룰은 스페이스를 2번만 쳐라라고 하는 그런 컨벤션도 있었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4개를 쓰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3개의 국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그럼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for를 사용하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for i는 in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유니크한 각 국가의 그 아이디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자, df 국가 아이디는 geoid 면은 이렇게만 가져오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AF 그래서 그 전체를 한 8,000개를 다 가져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그들 중에 유니크한 아이들 UNIQUE 이러면은 얘는 그 203개의 국가 아이디만 가진 사실 리스트는 아닌데 어레이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엔드로 끝내고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그 국가만의 이 데이터를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df 그다음에 괄호 열고 df인데 그 국가 아이디가 geo 아이디가 누구하고 같으면 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찾아낸 요 아이가 지금 아이하고 같으면 걔네들이 찾아진 거고 그리고는 얘를 어떤 변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템프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와서 플랫을 그려볼게요. plt 닷 scatter 그리고는 이 템프의 cases 그 다음에 컴마 템프의 depth DEATHF 그 다음에 PLT show show so, 여기까지 이러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그림이 만들어지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203개에 대해서 얘가 다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원하면 요 그래프 옆에다가 다 요 위나 아래에다가 이 국가 아이디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적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안 적었는데 지금 여전히 여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야? 뭐 7,000명이네? 7,000명이 죽은 사람이 500명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린 뭐 여기서 별로 그렇게 그럴듯한 지금 데이터의 해석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런 반복적인 일, 이런 일을 컴퓨터는 그냥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이 스캐터 플롯을 그렸는데 이게 막 겹쳐져서 나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처음에 PLT 플롯을 끝내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PLT CO를 안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 PLT CO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 PLT 스캐터라고 하는 애는 그림을 그려서 그 플랫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PLT CO를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포르프가 아닌데다 보여줬죠.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뭐냐면은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다 또 오브젝트를 더하고 또 더하고 왜냐면 지금 200개가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진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보여다오. 그러니까 그림이 다 겹쳐져서 보이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 이 데이터에 중국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왜냐면은 지금 확진자가 3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데이터를 믿어야 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애들이 나오면 이게 진짜 있는 데이터인지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3만 명씩 확진자가 난 적이 있었나? 아무튼 예,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PLTCO 했더니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실 이런 식의 그림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는가. 그 다음에 Y축의 실제 횟수가 1 이퀄 1000으로 계산 단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그림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Y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 국가를 그리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맞게 지금 이 그래프의 X축하고 Y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애는 적은 애대로, 그 다음에 많은 애는 많은 애대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그림을 다 스페시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X축의 범위는 얼마로 하겠다, Y축의 범위는 얼마로 하겠다. 그거를 스페시파이 하면은 그림마다 내가 그걸 따로따로 그래서 200번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어디에다가 그려라. 이런 식으로 정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면 그거를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포로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DF를 다시 찾아보면 DF 그리고 다시 DF GEOID is equal to KR. 까지 하면 코리아 DF를 찾아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당연히 PLT, scatter, 코리아 DF의 하나는 cases, 그러니까 하나는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는 X축은 누적 케이스, 그 다음에 Y축은 신규 케이스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 그래서 일단은 그냥 케이스하고 데스트로만 그려볼게요. 코리아 DF 그 다음에 DEA 로 하고 그 다음에 PLT show. case is not defined. 그렇죠? 얘를 묶어줘야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려집니다. 얘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PL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바꿔주냐? 약간만 찾아보면은 자 X 스케일 log PLT Y 스케일 log 그리고 다시 실행.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X축하고 Y축에 숫자가 변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여기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이쪽은 10의 3승이니까 1000이고 여기는 10의 0승이니까 1부터 10의 1승까지 이런 식으로 로그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플리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탈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데이터에서 그냥 케이스는 신규 확진자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토탈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탈 케이스를 그러면 어떻게 찾나? 코리아 DF 어차피 토탈 케이스는 신규 케이스들을 다 누적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케이스 얘를 어떻게 하든지 뭐 누적하는 이런 애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모르겠다 하면은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누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종류의 일들은 대부분 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함수의 이름이 하니까 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이 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메서드의 이름을 아는데 그게 뭐냐면 cumulative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쿰썸이라고 쓰는데 이 쿰썸이라고 쓴 다음에 내가 얘를 실행시켜 보면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좋아 일단 쿰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코리아 df cases 하면 얘가 보여주는 거는 86, 190, 0, 125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데 이 뒤에다가 쿰썸이라고 하는 애를 쓰면은 앞에 86은 똑같아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똑같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이 276이에요. 왜냐면은 86에다가 190을 더한 거야. 그래서 276. 그 다음에 하필은 그 다음 날은 0이니까, 그냥 또 276. 그 다음에 125니까 400일. 이래서 큐뮬러티브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062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 누적 확진자가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미 뭐 나은 사람 이런 거 빼고 나은 사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062명이 이 유럽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숫자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케이스만 적어서 그런데 지금 숫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가장 과거 데이터고 그러니까 4월 3일이었고 그 전날 4월 2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더한 거는 86에다가 190을 넣었고 190에다 0을 넣었고 거기다 120을 넣어가니까 이거 누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0, 0, 0, 0 하다가 뭐 예를 들면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거꾸로 더하나? 그래서 혹시 이 쿱섭에 그런 함수가 없을까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런 옵션이 없을까? 예를 들면 뭐 리버스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컴퓨터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구글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활용하나 생각해 보면 자, 파이썬 3 내가 찾은 게 여기 데이터 프레임 큐뮬러티브 썸 이래서 하면 누군가가 틀림없이 질문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구하나 또는 뭐 리버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가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물어놓고 그리고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나 이렇게 밸류를 소팅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서 구하나.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여기 보면은 자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요 케이시스의 원래 데이터는 86, 190, 0 하면서 아래쪽에 0000. 왜냐면 제일 아래가 작년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1월 1일, 1월 2일. 이때는 우리나라 확진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0이 12월 31일, 그다음에 1월 1일, 1월 2일 하면서 쭉 나와서 제일 밑에가 4월 30, 어제 4월 3일. 어떻게 바꾸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 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록이 컴마가 있는데 컴마의 앞에는 로우를 나타내는 거고 컴마의 뒤쪽에는 컬럼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컬럼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이 앞에를 보면 이 로우를 나타내는데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스타트도 없고 엔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번부터 10번까지 얘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세 번째 숫자인 마이너스 1은 사실은 스텝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스텝은 뭐냐면 원래 디폴트는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데이터에 1번부터 10번을 하면 안 되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의 1 이러면 그냥 원래 데이터를 보여줘요. 왜냐면은 요 7173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요 록은 그러니까 i록은 렐러티브 스페이스여가지고 여기가 0, 1, 2 이렇게 되는데 록은 그게 아니라 진짜 요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번호를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스타트도 블랭크, 엔드도 블랭크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이게 1이라고 쓰면 이게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디폴트고 2라고 하면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 73번, 75번, 76번 하면서 두 칸씩 돼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이어가면 이걸 마이너스 1로 하면 이게 역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173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7267이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역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쿰썸을 적용하면 돼요. 여기다가 쿰썸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0000 하면서 여기에 9600, 9700 쭉 이러면서 10,000명이 되죠.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원래 상태로 다시 바꿔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와 동일하게 다시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마이너스 1를 해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코리아 DF에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탈이라고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키겠다. 코리아 DF를 보면 여기에 토탈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토탈이 이제는 여기에 10,000명, 뭐 9,900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플랫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LT SCHR scatter 코리아 DF의 X축으로는 토탈 TOTAL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코리아 DF의 cases 그리고 PLT X 스케일 log 그 다음에 PLT Y 스케일 또 log 그 다음에 PLT show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뭔가 굉장히 디서포인팅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프가 찌부됐을 때 이렇게 해서 늘려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요 X 리밋은 사실은 X 리밋을 정하는 건데 이렇게 로그가 취해졌을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금 그림이 뭔가가 잘못된 게 숫자 중에서 뭔가를 지금 잘못 건드려서 10,000명을 넘어서 그런 거네. 이게 10,000명을 넘기 전까지는 로그 그래프가 괜찮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루 사이에 우리가 지금 9,900 얼마에서 10,000명으로 넘었잖아요. 근데 10,000명으로 넘으니까 새로운 포인트가 하나 생겨서 그쪽으로 가서 얘가 너무 커진 건데, 그래서 이게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래프예요. 이거는 파이썬을 잘한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대 누구로 그릴 것인가, 또는 이게 어떤 축을 기준으로 그릴 것인가, 또는 각 국가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공부한 콜앱은 어떻게 저장하나요?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끄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 보냐면은 여러분들 URL에서 drive.google.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콜앱이라고 하는 그런 디렉터리가 오늘 처음 해본 사람들은 이 콜앱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미 있는데 색깔도 달라요. 얘는. 그래서 콜앱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